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유튜브와 인터넷에 넘치는 4월 위기설 이제 3주도 안 남았습니다. 매매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내용 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쇼킹 부동산 전망이 다른 전문가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은 보통 이런 패턴이에요. 애초부터 집값은 버블이고 집값은 지금보다 많이 하락해야 된다. 그리고 4월이 그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 다 4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일단은 적정 집값은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4분기부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왜? 겨울 비수기도 들어갔고 시장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요 침체가 나타났고 금매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입주 물량 영향도 막바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장도 다시 작년 10월 전 이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보고 있다는 거죠. 자, 1월 아파트 거래량은 언론에 많이 보도를 됐습니다. 근데 1월 아파트 거래량 이미 고조선 시대 데이터예요. 2월 아파트 거래량도 이제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왜? 거의 확정됐고 1월과 유사한 2,000건대 중반이 예상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3월 데이터죠. 왜? 2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영업일수도 작았고요. 설날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작년 2월보다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진짜는 3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작년에도 3,000건 넘었을 때 시장이 훈풍이 불었었는데 과연 3월 달에 3,000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자, 3월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3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356건입니다. 자, 작년 3월 14일 기준 3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18건밖에 안 돼요. 자, 이때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나왔어요? 작년 3월에 2,983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3월이 더 많네. 자, 그래서 하나 데이터 더 볼게요. 작년 5월 14일 날 5월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268건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파트 거래량 얼마나 나왔다? 3,419건이 나왔죠. 지금 데이터가 더 필요한 건 분명히 맞지만요. 일단 3월 거래량 초기 등록 추세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저는 3,000건대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매일매일 등록되는 일일 거래수 자체가 좀 강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아마 좀 데이터 잘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봐도요, 달라진 것이 많아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요, 진짜 말 그대로 전쟁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매수 문의도 급증했고요. 나 집 샀다고 인증하는 것도 되게 많아졌어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니까요. 자, 앞으로 거래량 얼마나 늘어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과 유사한 거래량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 3.5%에서는 뭐 이 정도 3,000건대 후반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물론 앞으로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얼마나 선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000건대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금리 인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2024년 부동산 전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분기 때는 이제 약세, 2분기 때, 3분기 때 상승을 말씀드렸습니다. 1분기 때 낮아지고 2분기부터 통계상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4분기 때는 금리 인하 타이밍과 횟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금매는 남아있나요? 강남 3구하고 마용성은요, 대부분 소진됐고 그 소진된 호가에서 더 올라가고 그 올라간 호가에서도 거래가 체결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중급지하고 하급지는 일부 남아있어요. 물론 금매는 많이 빠졌는데 그거보다 약간 올라간 호가도 나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4억이 있다면 살만한 좀 괜찮은 지역들 좀 추렸거든요. 목요일 멤버십 영상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투자자 모두와 함께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이후 하락 가능성은 없나요? 뭐 이런 기사 있죠. 4월 위기설. 자, 지금 뭐 대략적으로 4월 위기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PF 사태가 크게 터져야 하는데 정부가 총선 전이라서 억지로 막고 있다. 4월 총선 끝나면 큰 거 와서 부동산 시장도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창용 총재는요, 되게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야, 이게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뭐 4월 PF가 왜 터지냐. 지금 정부에서 계속 구조개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터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서 막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저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PF 사태는요, 주택 공급자 금융 이슈예요.
발생 원인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하고 비아파트 주거 상품에 대한 미분양이 쌓이면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금을 대준 거는 대부분 2금융권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1금융권 시스템 위기로 해석을 합니까? 물론 PF 사태 터지고 2금융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 기재부 다 놀고 있어요? 다 그에 맞게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꾸 위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기만 생각하지 그에 따른 대응을 생각을 안 하시는데 대응이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작년에 봤던 위기들 다 생각해 보세요. 대응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무주택자분들이 좋아하실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호지역은 정비사업의 공급에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올스톱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까지도 차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건설사들이 자금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급에 계속 차질이 생기고 여러분들 전세 공급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체감이 안 되실 건데 금리 인하 시기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시면 공급이 절실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짤이 있잖아요. 저 집에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 갔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 집이 무너지고 있더라.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PF 사태로 좋아하실 일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파트는요, 하루아침에 폭락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한다든가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든가 전셋값이 하락한다든가 잠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2022년에도 나타났고요. 작년 10월 달에 집값 하락할 때도 이런 패턴이 있었어요. 자, 근데 거래량 볼까요? 지금 3월 거래량 증가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죠. 그럼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시장금리 볼까요? 자, 국채금리 보겠습니다. 1년물부터 20년물 봤더니 전부 다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3.3%대에 되어 있습니다. 3년물은 3.2%대예요. 시장금리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2% 후반에 나가고 3% 후반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어떤가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경기 남부하고 마용성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더라. 특히 지금 강남 상구 지역 그래도 전세 매물이 많거든요. 4월부터 진짜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입주 물량에 따른 영향도 보통 4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그에 따른 영향도 점점 강남, 서울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잠실 아파트 값은 어떤가요? 요즘 이 두 리센츠하고 엘스가 거의 뭐 서울 아파트 시세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죠. 언제나 집값 급락은 이들 지역의 급매 증가로 나타납니다. 자, 2월 14일 날 잠실 리센츠는 22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27층 매물이었는데 2월 24일 날 봤더니 28층 매물이 24억 1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리센츠도 이제 23억대 매물이 거의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평 기준. 자, 잠실 엘스 같은 경우는요. 작년 12월 20일 날 22억 7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18층 매물이. 그리고 현재 2월 24일 날 23억 6천에 실거래가 되고 있어요. 리센츠나 잠실 엘스 모두 다 이제는 22억대 찾으면 가서 찾잖아요. 웃어요 사람들이. 23억 초반도 없고요. 23억 후반이나 24억에서 볼 때가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잠실 지역의 하락 가능성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고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실거래도 쌓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4월 위기설이 왜 문제일까요? 이 피해자가 생겨요. 상담할 때 이런 사연이 많았어요. 겨울에 금매를 잡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총선 이후에 떨어진다고 다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다렸대요. 금매를 안 잡고 그 이후에 한 달도 안 돼서 3천만 원 호가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못 사겠대요. 이런 사연 진짜 많습니다. 누군가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할 때 이런 위기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선택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폭락은 아니더라도 4월을 기점 총선이 지나면은 뭔가 총선 호재발 약발이 떨어지면서 하락은 지속되지 않을까요? 경기도 안 좋다는데 그래서 경기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뭐 삼성전자 보너스가 줄어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집도 못 사고 전세집도 못 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회복했어요. 대한민국 끝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동산은 오히려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9,443만 원입니다. 아직도 1억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은 위험 자산이고 부동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자산, 위험 자산 중에서 다른 것은 올라가고 부동산만 떨어져야 될까?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기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3,000건대가 전망이 됩니다. 자, 부동산은 그냥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하기 전에 신호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그 하락하기 전 신호 4가지에서는 4월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더라. 오히려 4월 이후에 시장이 달라질 모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지금 시장 흐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PF 사태는요, 무주택자분들께 호재가 아니라 악재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까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만 하락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멤버십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